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피부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건선입니다. 네, 피부 질환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상 정신적인 고통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팔다리에 생긴 건선을 가리려고 여름에도 긴 옷을 입는 환자분들도 많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것도 갈 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자인병원 중증 건선 아토피 센터 남현민 센터장과 함께 중증 건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건선 환자는 약 16만 명. 하루 평균 400명이 넘는 환자가 건선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건선.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남현민 센터장과 함께 중증 건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건선인데요. 네. 우선 건선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건선은 마름버짐이라는 한자어로 피부 염증과 표피 증식의 특징인 다유전자성 면역 염증 질환입니다. 네. 전형적인 피부 소견은 은백색 인설을 동반한 홍반성 구진 및 판 형태이며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외상 및 감염 등의 환경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 건선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네. 궁금한 게 많은데 우선은 유병률이라든가 네. 또 발생 연령, 그다음에 가족력 한번 살펴보죠. 네. 전 세계적으로 0.1에서 8%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종, 기후,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대략 0.4% 정도의 유병률로 보고를 하고 있고 대략 약 1% 내외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건선은 초발 연령에 따라서 40세 이전의 조기 초발 건선, 4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를 만기 초발 건선이라고 나눕니다. 조기 초발 건선인 경우에는 중증 건선의 발생 빈도나 가족력이 조기 초발 건선보다 높으며 치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의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국내에는 20대 때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가족력은 국내에서 약 2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건선이 만성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들 힘들어 하시던데 네. 건선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건선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최근 면역학적인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여서 건선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가장 획기적으로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피부질환이 바로 건선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선은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외상이나 감염 등의 환경 인자의 자극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발생하는 면역 염증 질환입니다. 또한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등을 침범하는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전신 염증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건선이 전신 염증 질환이라고 이렇게 네.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건선은 대표적으로 피부 외의 관절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건선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건선 환자의 약 5에서 30% 정도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건선 환자의 약 10% 정도에서 건선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건선 환자의 70에서 80% 정도는 건선이 먼저 발생을 하고 나중에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약 10년 정도의 발생 시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선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통증이랑 부어오르면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손마디가 뻣뻣한 느낌, 그다음에 근막, 건, 인대를 침범하고 척추를 침범해서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선 환자를 처음 볼 때 관절염 침범 여부가 있는지를 볼 때 가장 먼저 관찰하는 것이 손발톱입니다. 왜냐하면 손발톱 건선이 있으면 건선 관절염의 동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건선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도 손발톱 침범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선 환자에서는 손발톱 침범이 25에서 5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가장 흔한 손발톱 변화는 손발톱 함몰입니다. 이는 손발톱의 뿌리가 이 근위부에 있는 기질인데요. 여기까지 건선이 침범이 돼서 발생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선 관절염은 건선이 있으면서
손발톱 침범이 있고 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류마티스넷과 협진을 통해서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인자의 음성과 함께 방사선 검사상 미란 관절염 소견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건선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밖에도 건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나요? 네. 그 외에 건선이 심할수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및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들의 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과 같은 염증 장질환도 연관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건선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전신에 염증이 침범하게 되어서 그만큼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혁신적인 건선 치료제인 생물학 제제로 치료 시 피부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에 침범된 염증이 함께 호전되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 건선의 특징적인 그 임상 증상이 있을까요? 예, 건선의 가장 흔한 형태는 판상건선입니다. 경계가 명확하게 홍반과 인설, 두꺼운 이게 판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피부 병변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가장 흔하게 호발하는 부위는 두피, 팔꿈치, 무릎, 그다음에 손발, 그다음에 엉덩이의 요천추부 등등에 주로 국소 자극을 받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네. 또 그 외로 물방울 모양처럼 생기는 건선도 있고 농포성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홍색 피부, 박탈 형태로도 발생을 합니다. 네. 사실 이 건선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해도 네.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일까요?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피부에 외상을 받게 되면 건선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외상 후에 7일에서 14일 정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선 환자의 25에서 75%까지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서 피부를 이렇게 긁게 되거나 수건으로 이제 때를 과도하게 미는 경우, 그다음에 약물 발진이나 바이러스 발진, 일광 화상 같은 자극에서도 건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감염인데요. 특히 이제 세균 감염 중에 우리 목 감염에 이제 편도선염, 인비염 등과 같은 감염이 있을 때도 건선이 유발되거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로는 일조량이 적고 차고 건조한 겨울철에 건선이 악화될 수가 있고 피부 자체가 건조할 때도 건선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수치가 중요한데요. 저칼슘 혈증일 때도 농포성으로 건선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그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이 건선을 악화시키거나 가려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약물들이 또 건선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부의 혈압약인 AC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등의 혈압약과 진통소형제 일부가 건선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가 건선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화되면 이제 우리는 중증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텐데 네. 그 중증의 판단 기준 뭐가 있을까요? 예, 중증 건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지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소라이시스 에어리아 시비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건선 중증도를 재는 척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선의 병변을 홍반과 두께가 얼마큼 재는지, 인설이 얼마큼 각질이 있는지를 0점에서 4점으로 나눠서 부위별로 다시 또 세분화시킵니다. 두경부, 팔, 몸통, 다리로 나눠가지고요. 10%, 20%, 30%, 40% 가중치를 더 계산을 하고 이 점수가 10점 이상이 될 때 건선의 중증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BSA, 그러니까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 체표 면적을 말합니다. 이 체표 면적이 10% 이상을 건선이 침범했을 때도 중증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체표 면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아나 성인과는 관계없이 우리 손에 손바닥이랑 한 손의 손가락이 합쳐서 체표 면적이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신에 있는 건선을 합쳐놨을 때 10개의 면적이 있으면 10% 이상을 침범했구나라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강보험 기준상 파지스코어에 10점 이상이 되고 BSA, 체표 면적이 10% 이상을 동시에 만족을 할 때 중증 건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군요. 네. 네,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효과적이잖아요. 네. 건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건선이 이제 중증일수록 관절염을 포함한 다른 질환을 동반되어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건선의 환자의 삶의 질이 암 환자보다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피부이다 보니까 사회생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건선 환자분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자살률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선 치료가 고시적인 치료에 부분 반응을 보이거나 호전을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장기간에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답보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건선이 면역학적 기전이 많이 밝혀짐에 따라서 치료제들이 활발히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치료제들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건선 환자분들이 깨끗한 피부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정말 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나왔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건선의 면역학적 발생 기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밝혀졌는데요. 현재는 그거에 기반한 치료제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선의 핵심적인 면역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인터루킨 23번과 인터루킨 17번이라는 면역 물질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제들이 약 5년 전부터 활발하게 출시가 되어 있고 치료 효과가 가히 혁명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마다 투여 간격이 4주 간격이나 8주 간격, 12주 간격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몇 번의 투여만으로도 건선 병변이 거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저희 대한건선학회에서도 건선 치료의 목표를 심각한 부작용 없이 건선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현저한 호전을 보이면서 장기간 재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실될 수도 있다는 거 보면은 네. 결국 이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받으면 네. 건선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대부분의 최근에 출시된 생물학제를 투여를 해보면 대부분 6개월 내에 건선 변변들이 많이 소실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선이라는 것이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다 보면 건선에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처럼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의 문헌을 보면 중증 건선 환자분들이 생물학적 제대로 이제 건선을 치료해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했을 때 6개월 후부터 병변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2년 정도 되면 예전과 같은 건선 상태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새로운 치료제, 네. 즉 신약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무슨 비용이 비쌀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정기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부담은 되지 않을까요? 네, 새로 출시되는 이제 아무래도 생물학제제가 신약이다 보니까 환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2017년부터 국가에서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하여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을 하면 환자분들이 본인 부담 10%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비용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신약이라서 안전성에 대해서 네.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물질을 차단하는 기전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종종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6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6년 이상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환자분들도 오실 때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및 각종 검사들을 해서 문제 발생 여부를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치료든 간에 이제 부작용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그 주사 치료제로 부작용 뭐 걱정할 부분은 없을까요? 가장 흔한 거를 보다 보면 주사 부위가 약간 통증이 있거나 그쪽에 발진이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수일 내에 좋아지시거든요. 그 외에는 의학적으로 특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사실 오해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건선이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선은 면역 염증 질환이지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출 부위에 건선 변변이 타인에게 보이다 보니까 간혹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건선 환자분들이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중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을 받는 분들도 대부분의 건선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선은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또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건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습관 같은 거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유발매 위험 요인들을 우선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중증 건선 환자분의 경우에는 생물학제제로 치료 후에 완전히 이제 병변이 소실된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술과 담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술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을 이제 안 드실 수 없는 상황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물학제 제제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선이 다시 서서히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생물학제 투여를 하더라도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피부가 외상을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피부가 건조되지 않게 보습제 바르시는 거를 생활하셔야 됩니다. 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음주는 꼭 삼가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업하신 분이 도저히 자기는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안 끊으시면 이제 건선이 다시 예전 상태로 올라오신다고 말씀을 계속 경고를 해드리니까 술을 딱 끊으셨던 분이 있으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건선이 사라지고 다시 생물제제로 건강하게 피부를 유지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또 피부 질환 중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토피인데요. 네. 건선과 아토피를 혼동하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네. 아토피는 건선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부 장벽 불균형과 함께 외부 인자의 자극을 통한 면역 이상 반응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는 얼굴과 목, 팔다리의 이제 굴축 부위 등의 주로 노출 부위와 피부가 얇은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아토피 피부염보다는 이 건성 피부와 이제 건선을 혼동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정상 피부는 수분을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피부에 있는 수분이 10% 이하가 됐을 때를 이제 건성 피부라고 하는데 그 건조한 피부를 건성 피부라고 하는데 그 건성 피부를 이 면역학적 질환인 면역 염증 질환인 건성과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는 보통 아토피와 좀 더 연관이 많으신 개념인데요. 이 건성을 건성과 혼동하는 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절적으로 또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는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하고 건선은 뭐 관련성이 없습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예전에 없던 건선이 발생하셨던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건선 유전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건선이 발생되지 않았다가 이런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환경적인 자극 요인으로서 건선이 발생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 체제를 이미 중증 건선을 맞고 계셔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를 하고 계셨다가 코로나19 감염이 되셔가지고 다시 건선이 발생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선 유발 및 약화 요인 중에서 특히 감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목감염, 편도염이나 인두염 같은 목감염과 바이러스 발진들이 건선에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건선 환자분들이나 건선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히 감염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감염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또 필요할 텐데 그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인 분들이 예방접종 맞는 건 상관이 없나요? 매년 접종이 필요한 독감 예방접종은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그 접종 스케줄 따라 맞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도 중증 건선 환자분들은 국가에서 중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이기도 하며 금기 사항이 아니어서 코로나19 백신도 맞으셔야 됩니다. 다만 생백신은 생물학적 제제 그 투여 중에는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생백신에는 수두, 대상포진, 홍역과 같은 백신인데요. 만약에 생물학적 제제 투여 중에 맞게 되신다면 생백신 맞기 12주 전에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를 중단을 하고 생백신 투여를 하셔야 되고 생백신 투여 후에 2주 후부터는 다시 생물학적 제제 투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생백신이었던 대상포진 백신이 사백신과 불활성화 백신으로 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물학적 제제 중단 없이 독감 예방접종처럼 맞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뭐 희소식인데요. 네. 그 시작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건선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여지기 때문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중증 건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 환자의 삶의 질이
암 환자의 삶의 질보다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자살률 단독 1위 질환이 건선일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 치료 후에 깨끗한 피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던 이제 건선 환자분들이 가장 고마워하셨던 게 반팔 반바지를 입게 있어서 너무 좋다. 여성분들은 이제 치마를 입게 돼서 너무 좋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끼리 예전에는 전혀 여행도 못 갔었는데 1박 2일 여행을 가서 같이 목욕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진료 오실 때 얘기를 하시면 의사로서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아, 네네. 사실 저는 이 건선 환자분들의 사회적인 이 심리적인 고통이 이 정도일 줄은 네. 몰랐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증 건선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치료인 국소치료, 전신치료, 광선치료에 치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다가 비용이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중증 건선 환자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시어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 체제 치료를 받으셔서 깨끗한 피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새로운 치료제들도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선 때문에 고통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남현민 센터장과 함께 중증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름에는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거나 선글라스 쓰는 일이 많죠. 그렇죠. 근데 가을과 겨울이 되면은 자외선 관리에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 비해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눈은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 모자나 선글라스를 쓰는 게 좋고요. 찜질로 피로를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증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